썩지만한 애플이 미니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잇몸이들 푸들이 되어서 돌아온 민성입니다. 댓글에 집 나간 푸들이 여기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새로 나온 아이패드 미니 사실 나온 지 좀 됐지만 죄송해요 제가 게으른 이슈가 있어서 이제야 촬영을 하는데 요즘 이런 거 해줘야 돼.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실 뭐 공식적인 스펙이 어떻고 전작과 비교해서 성능이 어떻고 뭐가 개선되고 이런 거는 저보다 더 잘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으시니까 225K 채널 모토는 막 좀 전문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냥 20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거 썼을 때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다고 그게 잇몸이들이 더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 당분간 미니만 쓸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IT 채널인데 이 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이 미니가 전작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짝 비교를 해드릴게요. 애플이 애플스럽지 않게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엄청 조용하게 미니 7세대를 세상에 쓱 내놨는데 미니 6세대 이후에 3년 만에 출시된 거예요. 미니 6세대가 21년 9월에 출시됐더라고요. 그리고 미니 7세대가 24년 10월 말에 출시됐으니까 진짜 딱 3년 만이죠. 미니 6 이후에 미니 7세대가 3년 만에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이 디자인적으로 외관이나 크기, 두께는 달라진 게 없어요. 동일하거든요. 디스플레이는 8.3인치고요. 전작과 이번 미니 7세대 둘 다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5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패드 미니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디스플레이 밝기가 100니트에서 500니트로 밝아지고 이런 게 아닌 이상 500니트든 뭐 600니트든 드라마틱하게 체감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능적인 부분은 달라진 게 없다 해도 여러분들께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 그래도 개선된 게 있다면 젤리 스크롤이라는 현상이 개선됐어요. 한마디로 응답 속도와 고주사율 처리 성능이 개선돼서 스크롤 할 때 화면의 왜곡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미니 6세대랑 미니 7세대를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막 엄청 면밀하게 비교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체감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6세대랑 미니 7세대 둘 다 두께는 6.3mm예요. 엄청 얇아요. 그리고 가볍고요. 컬러는 미니 6세대에는 핑크가 있었는데 미니 7세대에는 핑크 대신에 블루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퍼플인데 물론 저도 다른 실물을 본 건 아니지만 이 퍼플이 실물이 진짜 영롱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케이스까지 세트로 퍼플로 끼우면 진짜 너무 예뻐. 가방 속에서 정말 유니크한 아이템? 아니 그러면 이 미니 7세대가 3년 만에 나왔다는데 두께도 같고 디스플레이 성능도 같으면 뭐가 달라진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미니 6세대는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고 있었고요. 이번 미니 7세대는 A17 프로라는 칩셋을 탑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칩셋이 뭐야 너무 어렵잖아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A17 프로라는 칩셋이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된 칩셋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아이패드 미니에 아이폰 15 프로와 동일한 칩셋이 탑재된 건 상당히 고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A17 프로 오케이 이거 아이폰 15 프로랑 동일한 칩셋인 거 알겠어. 똑똑한 성능인 거 알겠어. 그럼 뭐가 좋아졌는데 궁금하시잖아요. 3년 전에는 그렇게 화두이지 않았던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 인텔리전스는 한마디로 애플에서 내놓은 AI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미니 7세대는 최신의 A17 프로 칩셋을 탑재한 덕분에 AI 성능이 뛰어나고 AI 기능이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속도가 엄청 빠르고 정확해졌어요. 아이패드 미니에서 쓸 수 있는 AI 기능이 뭐가 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페이스 아이디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iOS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 앱이 이거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던데 사진 앱이 달라졌잖아요. 자동으로 우리 엄마를 인식해주고 우리 아빠를 인식해주고 내 친구를 인식해줘서 너가 얘랑 같이 찍은 사진 막 이렇게 분류해준단 말이에요. 사진 앱 자동 분류하는 것도 AI고요. 라이브 텍스트, 저전력 모드 성능 최적화, 방해 요소 줄이기 뭐 이런 게 다 애플 인텔리전스 AI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전작과 뭐가 달라졌는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메모리도 4기가에서 8기가로 커졌고요. 메모리가 커진 덕분에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저장 용량의 옵션도 얘는 126기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패드에서 막 카메라를 그렇게까지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카메라도 좀 성능이 개선되긴 했는데 카메라는 패스하고 5G를 지원해요.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아닌데 5G 연결을 지원해서 초고속 다운로드나 고화질 스트리밍이 가능하고 인터넷도 당연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요. 이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셀룰러 모델의 경우에는 eSIM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 미니에서 업무를 보신다거나 뭐 전화, 문자 이런 거 하실 분들은 eSIM 개통하시면 되고 와이파이도 이전 세대 대비해서 2배나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 앱 다운로드가 빨라진 건가? 그리고 여기 C타입 포트도 전송 속도가 2배 빨라졌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애플 펜슬과의 호환인 것 같은데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했다면 이번 아이패드 미니 7세대는 애플 펜슬 프로
프로를 지원합니다. 이 애플 펜슬 프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아이패드 리뷰 영상에서 남긴 게 있는데 특히 필기랑 드로잉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로 한번 써보시면 이것만 쓰실걸요 아마? 내가 이 애플 펜슬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이 스퀴즈 이걸 인식해서 꽉 쥐면 연필, 브러쉬, 지우개 이런 팔레트 도구를 띄워주고요. 덕분에 필기하거나 드로잉 할 때 도구, 선 굵기, 브러쉬 컬러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좀 더 빠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진짜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배터리는 사실 미니스러워요. 좀 작아요. 최대 10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미니를 막 그렇게 10시간 내내 연속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사용할 일은 없어서 틈틈이 충전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은 게 뭐 아쉽긴 아쉬웠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랑 7세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이 미니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미니 7세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아이패드 미니 라인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저도 지금 눈앞에 아이패드 에어 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도 아이폰 16 프로 맥스. 전 항상 왕손이기 때문에 큰 제품들을 쓰잖아요. 이것도 아이패드 프로는 아니지만 아이패드 에어도 비교적 디스플레이가 미니보단 크고 그래서 전 항상 모든 전자기기들은 거거 익선이라 생각했어요. 무조건 디스플레이도 크고 시원시원하게 화면을 봐야 된다. 조금 무겁더라도 그건 감안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미니 7세대가 새로 나왔다길래 써보는데 애플이 미니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폰 미니 시리즈가 단종됐잖아요. 아이폰 미니 시리즈에 대한 향수도 좀 느껴지면서 제가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에 빠지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휴대성을 정말 절대 무시 못해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생이나 뭐 직장인 아니면 아티스트 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럴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집에서도 많이 쓰지만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어디 외근 갈 때, 출장 갈 때 가방에 넣어서 이동할 일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이패드 미니가 작더라도 손에 들고 다닐 일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는 요즘은 다 미니백이라고 해서 진짜 가방도 코딱지만하게 나오잖아요. 손바닥만한 가방이 유행하는 시대에 아이패드 에어나 뭐 맥북 이런 거 들고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큰 가방을 매야 되기 때문에 가방의 선택지가 확 좁혀지거든요. 큰 가방도 물론 예쁜 거 많지만 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미니백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패드는 일단 사이즈가 작고 가볍고 얇으니까 요즘 출시되는 요 코딱지만한 미니백에도 쏙 들어가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많이 못해서 뭐 주머니는 아니겠다. 죄송해요. 휴대성이 좋은 게 이런 거구나를 정말 이번 미니 덕분에 알았어요. 전 항상 모든 전자기기들 다 큰 거를 쓰다 보니까 뭐 주머니에 겨우 들어가는 거 무겁고 가방에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세요? 저는 손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손에 정말 안정적으로 잡히거든요. 제가 마침 요 근래에 출장 외근이 많았는데 외근 갈 때도 가방에 쏙 들어가고 그래서 KTX 기차 탈 때도 책 보고 필기하고 그냥 이 휴대성이 좋으니까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더 성능 좋고 더 크고 더 좋은 제품은 많겠지만 저는 디자이너도 아니고 사진작가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라서 공부할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한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서 저에게 이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두 번째는 전자책인데요. 제가 사실 K 문학소녀예요. 한국 소설을 정말 좋아하는 문학소녀인데 전자책은 사실 취급을 잘 안 했어요. 무조건 종이책으로 읽고 손이 닿으면서 삭삭 이 종이를 넘기는 재미, 실제로 실물책을 만짐으로써 책과 내가 교류하는 그 느낌, 그리고 밑줄 촥촥 긋고 접고 뭐 구겨지고 이런 게 종이책의 묘미라고 생각해서 소설들은 항상 종이책으로 읽어요. 이건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읽고 안 읽을 것 같은 자기계발서나 경영서 뭐 어떻게 하면 상위 1%가 될 것인가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자책으로 읽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틈틈이 전자책으로 읽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북 리더기거든요. 이북 리더기랑 비교하면 미니가 훨씬 크긴 한데 아이패드 미니도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니까 전자책을 읽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 조금 보태서 진짜 이북 리더기로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 조금 큰 이북 리더기로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지금 여기 아무런 필름도 붙이지 않은 상태지만 진짜 아이패드 미니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종이 질감 필름 같은 거 붙이면 진짜 이북 리더기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전자책으로 자기계발서만 읽다가 처음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기차 타고 갈 때 이 아이패드로 읽었는데 틈틈이 읽기 참 좋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아이패드에서도 밑줄 긋고 검색하고 이런 게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즘 독서량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직장인 되고 나서 책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휴대성이 좋으니까 가방에 넣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한두 장이라도 읽다 보면 이게 쌓여서 아이패드 덕분에 독서량이 늘었네를 체감하고 있어서 물론 이 이북 리더기랑 아이패드 미니를 비교를 하자면 각자의 장단점은 있어요. 이북 리더기는 카톡
카톡, 인스타, 유튜브 이런 알람이 안 오기 때문에 정말 책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훨씬 사이즈가 작으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더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대신 주사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터치하고 나서 한 1, 2초 후에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는 물론 뭐 인스타, 카톡, 알람 이런 건 좀 뭐 꺼놓으면 되고 대신 주사율이 빠르고, 그리고 애플 펜슬로 필기도 할 수 있고 활용도도 더 좋고, 그래서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였지? 세 번째, 내 일기장. 이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이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킥이야. 요즘 말로 킥이라고 하던데 맞나?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만약에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이 지원이 안 됐으면 활용도가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사이즈가 작으니까 전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틈틈이 일기를 쓴다든지 독후감을 쓴다든지, 이게 아이패드 병이라고 괜히 막 그림 한번 그려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삶에 좀 여유가 생긴 느낌? 그 전까지는 일기 쓰려고 그러면 막 종이 다이어리 꺼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필기하고 이런 게 되게 귀찮아서 안 쓴다거나, 그냥 아이폰으로 조금씩 타이핑을 한다거나, 아이패드 미니는 사이즈도 작으니까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이 애플 펜슬로 이렇게 끄적끄적이다 보면 어느새 생각 정리도 좀 돼 있고 괜히 뭔가 좀 더 센치한, 제가 또 INFP여가지고 좀 더 센치한 밤을 보낼 수 있더라고. 어디서든 일기나 필기, 공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아이패드 미니의 유일한 단점이 매직 키보드랑 호환이 안 된다는 거? 매직 키보드가 있으면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확 올라가거든요. 특히 타이핑 할 일이 많은 분들. 근데 아이패드 미니는 매직 키보드랑 호환이 안 돼서 내가 직장인이거나 좀 문서 작성할 일이 많다, 타이핑 할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타이핑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데 저처럼 그냥 일반 뭐 그림 그리고 필기하고 책 읽고 유튜브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니 너무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이패드 미니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아마 당분간 아이패드 미니만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로. 안녕.